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에서 주택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피해 지원금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피해 지원금의 수령 방법과 부정 수령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이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사회 재난으로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8년 3월 23일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 주민에게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재난의 발생 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전지원금, 피해 수습지원,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와 같이 일반 주택 화재의 경우만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재난 피해자와의 형평수행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점을 고려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같이 발의를 동참했고, 저도 실은 이게 우리 평택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례에 대한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전년도에 우리 화재 발생 평균이 예년 계속 한 100건 정도 되는 거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원 받지 못하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되게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뭐 이 조례를 내기 전에 검토를 좀 해보셨다면 한 평균 만약에 우리가 100건이라면 몇 건 정도가 우리가 좀 공동주택도 대부분 다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뭐 고급 주택들은 다 화재 보험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뭐 고유성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비용 추계는 좀 대충 한번 잡아보셨나요? 네, 그 첨부된 비용 추계서의 자료를 보면 그 최근 3년간 저희가 주택 화재 발생 건수가 2021년도에 108건, 22년도에 119건, 23년도에 111건, 평균적으로 한 매년 한 113건의 그 주택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제가 말한 거는 우리가 전소, 뭐 반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원금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도도 평균적으로 있겠지만 우리 지금 지원금액 우리가 조례에 낸 거 보면 약간 평균 이하로 우리가 책정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지원금액이.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추계 비용이 정확히 1년에 만약 이 정도 따진다 그러면 10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따져봤을 때는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나요? 연간 한 3억 한 4천에서 한 3억 5천 정도로 추계됩니다. 연간? 예, 이거는 이제 전파에 300만 원의 지원 기준으로 산정됐을 때 한 3억 한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건을 다 지원을 해준다는 가정. 예, 전파로 가정했을 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가는 지원인 30%좀 이하 정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원 금액을 조금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이거 선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화재가 입었을 때. 아니면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생계 안정을 위해서 잠시 임시 거주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지원해주게 하는 이런 조례가 좀 담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게 우리가 고의성 있는 화재란다든지 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좀 제외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의성이 있다면 환수 조치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피해 지원금에 이기영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마 300만 원으로 기준을 삼으신 게 저희가 이제 재난, 그러니까 폭우라든가 침수 피해의 기준액이 주택이 지금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300만 원이고 아마 그런 거에 근거를 해서 주택 화재도 300만 원 잡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난 전소라는 부분이 300만 원이라서 전소되면 완전히 좀 뭐 피해가 상당히 큰 거. 아무튼 좋은 조례 좀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경 의원님께 좀 감사드리고요.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이경 의원님께서 주택화재 피해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간의 피해 지원 사례는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그 외인 아파트의 가스 폭발로 인해서 그 여러 가구가 그러니까 사망 1명의 이제 경상 17명이 발생한 그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회재난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거기에 약 한 3억 정도 피해 복구라든가 생활안전 지원금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죠? 예, 전체 금액입니다. 그 어떤 조례 근거에서 지급했다 그랬죠? 사회재난 구호 복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사회 재난. 예. 그건 재난이고 그것도 일종의 그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경우거든요. 이건 뭐 일부러 화재를 일으킬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는 거기서는 지급할 수가 없었죠. 지금 화재로 인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는 게 법상으로는 예. 재난관리기본법상으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법령상에 기준되어 있는 금액으로 지원이라든가 생활 안정 지원 자금이라든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지역 선포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그 외에 이제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됐을 때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거기 피해자가 생활 안정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대본에 이제 심의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거 한 건이었었나요? 예, 지금까지 전에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주택 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략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민들의 어떤 모금이나 뭐 복구도 주민들께서 같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조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복구 비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이라는 그 전수했을 때 복구 비용이 다 거기에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복구나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전수됐을 때 각종 그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처리 비용 이런 거에 다 포함된 거죠, 결국은. 어떤 그런 복구 비용에 대한 복구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뭐 지금 이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사실상 적은 건 많아요.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전수가 되면 복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기준이 있으니까 그 이상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란 말이죠, 평택시에. 여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수자들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수자라 하면 여기 지역에 그 거수증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화재에 노출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읍면동장에게 어떤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결정을 해서 부서에서 판단하시겠죠. 시장님께 보고 나면 사인하면 300 그 이하로 이제 또 지급이 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화재가 당장 피할 곳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되면 이거 지급 기한이 있어야 된다. 30일 이내에 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지원금 지급 기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이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좀 추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회에서 긴급위원회를 수집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독 시장님 사인으로 되는 겁니까? 결정으로? 아마 이게 이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약간 성격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은 어떤 피해에 대한 입었을 때 단순한 지원금의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지원 조례는 피해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복구비, 그다음에 생활안전지원금,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의 장례비,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 이걸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안은 단순한 피해 지원금, 화재가 나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 이상의 뭐 사유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 기존에 있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받아서 재대본 심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는 다시 이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 되면 이중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액적이 300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근데 이 조례에서는 30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요. 네. 이상이 더 큰 피해가 났다면 아까 그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적용을 해서 그거를 지원 금액을 심의를 하거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이경희 의원님께서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이관호 의원님이나 김승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0만 원은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300이기 때문에 그걸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거기에 또 사회재난복구 가능 조례 뭐 복구 지원 가능 거기에서는 뭐 치료비나 무슨 뭐 장례비 그러면 임시 거주 비용 같은 것도 여기선 지원이 되나요? 재난복구. 그거는 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을 뭐 사항선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지원되지 않는 조례를 받고 혹시 그러면 이 우리 그 주택이 아파트일 경우도 있고 일반 주택일 경우도 있고 오피스텔 같은 조그만 빌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서 A 그 발화가 시작해갖고 B 집으로 옮겨갔어요. 그 B 집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발의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여기에서는 가능이 안. 네,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긴급 사회 재난 복구 예, 거기서 가능한. 예, 그렇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화재 같은 거는 발화를 해도 그 한쪽만 다 전소가 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나 주위에 또 다른 가구들도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지원이 되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뭐 거의 아마 주택 화재 나고 임시로는 다른 걸로 재난 복구해서 가능을 받고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좋은 조례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약간 좀 저희가 이제 문제되는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타시도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내가 3개시가 있고요. 전국으로 따지면 한 21군데가 이제 이 조례를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시행하는 시군에서 이제 약간 문제점들이 좀 도출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유자하고 그 임차인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의 소지가 좀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복구했을 때에 그 실제 행위자, 피해자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좀 다른 분한테도 이런 싸움 같은 것도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당히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임대로 사시는 분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임차인이니까 주인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은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럼 주인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갖고 건물이나 그런 건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임대를 사시는 분한테 주인은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다 줘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약간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이 조례가 과연 재산상의 피해 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 안정에 대한 거가 위주인지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지 임차인이 줘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조례에서는 그게 이제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자를 목적이라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게 맞고 생활 안정에 대한 목적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제로 살고 있는 분한테 이 피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저희는 이제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지원 대상자는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이제 이 조례안에 모든 걸 다 담으면 좋은데 이제 세부 규칙은 지자체 뭐 관련 부서에서 세부 규칙을 담고 거기에서 또 해석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될 거라고 사료되고요. 제가 이제 이 평택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와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떻게 됐든 여기에 좀 나와 있는 재해 부분도 있고 지원 대상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재난이나 뭐 자연 재난이나 특히 이제 사회 재난에 이제 속하죠. 거기에서 뽑아내서 이거를 만든 이유가 사회 재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지원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 신청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주변에 아마 화재가 났는데 지원을 받았나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금해서 주거나 그 이장님이나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자연불화가 아니면 빌라 아니면 연립 저소득층에 좀 국한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 화재에 의해서 전소가 됐는데 모든 게 다 타서 제일 심한 거는 사회 재난 중에서도 불이 제일 무섭다고 보거든요. 다 전소해서 모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남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어디에서 잘 자리도 없고 그래서 막 회관에서 주무시고 막 이런 경우도 빈번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치료비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사회 재난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뭐 보험도 없고 자연불악에서 보험 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분들이 전소되면은 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 그러면 돈도 거의 없는 분들이 이제 자연불악이나 연소 뭐 노인 부부 뭐 이런 분들 많고 대부분 불나는 데가 다 그런 데가 불이 나요. 이제 아파트에서 불나는 경우는 이 어떻게 관리소에서 다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덜한데 특히 이제 자연불악에 집중되는데 이 북부 쪽이나 서부 쪽이나 팽성 쪽이나 이런 데 가끔 불이 나면 어디에 거수할 데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경우를 저는 종종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나면 바로 아까 그 말씀을 어느 의원님께서 잘 하셨는데 신청하면 막 김승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하면 바로 파악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산입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좀 세부 규칙이나 담아도 나중에 한번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네, 손원일입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이기영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우리 또 질의하신 의원들 말씀 들어봤는데 이게 그 광범위하게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해 충돌이나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우리 이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분이 생각하는 거는 생활비 지원, 긴급 지원의 쪽을 많이 무게가 실린 것 같아요. 생활비. 그러니까는 절차를 밟고 그러면 몇 개월씩 걸리고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어떤 그 사고 경위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 1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긴급 생활비 지원의 어떤 내용을 담은 것 같긴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우리 평택시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시민을 위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그런 그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그 과에서 잘 이해 충돌이나 논란이 없게끔 잘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좀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를 조금 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조금 절차라든지 과정, 그다음에 소득 기준에서 애매하게 그 범위를 벗어나시는 일반적인 시민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일단 경기도에서는 3개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8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군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뭐 나오는 그런 애로 사항들 그런 것들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현재 그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서 확인을 하고 다른 것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제4조에서는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것이 해당 피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그래서 1회에 한한다라는 내용인지 중복이 어렵다라는 내용인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회에 한한다는 내용인가요? 저 6호 혹시 6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동일한 주택에 거듭해서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군요. 이제 글쎄 저희가 이게 뭐 둘이 자주 나는 건 아니고 그럴 일은 없지만 거의 크게 없겠지만 검토는 뭐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좀 그거는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봐도 그러니까 동일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뭐 향후 2년이 되든 10년이 돼서 또 났다 그래서 줄 수 없다라는 거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면은 중복 지원 동일한 주택에서 또 받고 또 받았나 뭐 이런 걸 갖고 언급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도 좀 요거를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인들이 집을 전소가 됐는데 거기다 또 져가지고 또 짓게 되면은 동일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라고 하면요. 그리고 아니고 빌라가 만약에 자기가 살다가 불났는데 향후에 또 불이 또 났어요. 똑같은 상황으로. 근데 그래서 한번 받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거를 좀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위원장님께서. 저희도 이제 이게 고의성이 없다면 뭐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나가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 재정 취지에 입각해서 보편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 긴급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 것 같아 갖고요.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보면 그 시에서 평택 조례안 검토 의견 회신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지금 우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택에 화재가 나면 복구비를 지원해줘요? 해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사례가 그 외인 아파트 한 건이 아니 사례고 그거는 없습니다. 일정한 사회재난으로 이건 해줘야 된다고 정하는 거지. 주택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약간 예, 성격이. 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용 추계한 거 보면 이거는 화재난 건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보면 뭐 공동주택은 거의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화재보험에 들어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에서 제외되잖아. 그러니까 비용 추계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이든 주택이든 뭐 빌라든 상관없이 최대 치료 잡은 거. 그 화재가 났던 것들은 다 건수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건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잡은 거지.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건수를 잡은 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낮겠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갖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그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뭐 이번에도 오늘도 조례 그거 통과됐지만 그 예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 무상교통 조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어려운 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들 편성하고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이렇게 많은 그 지자체가 뭐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갖고 있는 뭐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검토 의견서에는 미처 담지를 못했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가결이 돼서 시행이 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시행 규칙이나 세부적인 거는 규칙에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례에서 지금 이제 저희 의견인데 여기 정해 주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지원 대상에서 소유자하고 임차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인 피해 지원에 대한 게 우선이라면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먼저 임차인한테 소유자가 주장을 하지 못하게 조례에서는 임차인이 우선인지 소유자가 우선인지를 먼저 정해 놓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우려스러운 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는 게 주택에만 화재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화재가 납니다. 창고도 있고 뭐 소상공인 상가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우리도 피해 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택인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피해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 상가라든가 창고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럼 우리도 관련돼 있는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과장님, 잠깐만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도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잠깐만. 네. 이 저기 피해 주민에 대한 주택 이 조례안은 지금 과장님 말씀 영업 장소까지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긴급 생활 지원금으로다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거하는 집이에요, 집. 집이 화재가 났을 때 어디 가서 주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 긴급 지원금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상가나 이런 데서 불이 화재가 났을 때 거기도 지원해준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일단 차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이제 의견 다 골고루 주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힘들게 검토해서 이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기영 위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